존댓말로 거리를 지키던 두 사람, 드디어 그 벽이 흔들립니다. 서로를 부르던 이름조차 조심스러웠던 이 관계가 오늘 균열을 맞습니다. 동업은 늘 계산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감정이 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감정이 흔들립니다. 지은호는 단호합니다. 업무니까요. 한 문장으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선은 직선처럼 보여도 마음에 그으면 언제든 휘어집니다. 이지혁은 말끝을 고릅니다. 존댓말의 두께 뒤에 숨겨둔 마음이 들키지 않게. 그러나 숨긴다는 건 결국 보여주겠다는 예고와 같습니다. 오늘 그 예고가 현실이 됩니다. 두 사람은 일로 만났습니다. 계약서 위에 놓인 펜, 도면 위에 놓인 손, 그리고 서로에게서 딱 필요한 만큼의 예의. 그 예의가 이들의 방어막이었습니다. 사적인 건 섞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해서 끝까지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옳은 말 뒤에 숨어서 옵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누군가는 비밀을 붙잡고 누군가는 되묻습니다. 정말 일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침묵은 시간의 방향을 바꿉니다. 모든 조각이 동업이라는 한 단어를 겨냥합니다. 지은호는 초점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우리는 일정이 있고 견적이 있고 합의한 범위가 있어요. 맞습니다. 일정과 견적과 범위. 하지만 감정은 언제나 그 밖에서 시작합니다. 달력에는 표기되지 않는 변수, 계약서에는 적히지 않는 무게. 그 무게가 사람을 기울입니다. 이지혁은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온도가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그래서 더 조심하려는 순간 마음은 더 큰 소리로 말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 질문은 상태를 묻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묻는 말입니다. 괜찮다면 계속 갈 수 있고 괜찮지 않다면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멈추지 못합니다. 이들이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일이라면 이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틀림없이 감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를 돈이나 스펙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균열은 말의 톤에서 시작됩니다. 시선이 1초 늦게 닿는 순간에, 전화가 1번 더 울리는 타이밍에, 메시지의 마지막 마침표에. 그리고 지금 그 작은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무니까요. 지은호의 단호함은 옳습니다. 그러나 단호함은 때로 방어입니다. 방어는 때로 회피입니다. 회피는 종종 균열을 앞당깁니다. 그리고 균열은 오늘처럼 조용히 시작됩니다. 들리지 않게 시작해도 보이지 않게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업자에게 스며드는 감정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라내시겠습니까? 자르려면 정확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부터가 마음인지. 하지만 그 선은 눈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흔들릴 때 사업은 따라 흔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부의 파편은 날카롭습니다. 집착은 계속되고 침묵은 길어지고 오해는 쌓입니다. 그 조각들이 하나로 엮이면 무엇이 될까요?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신뢰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감정에서 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존댓말로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존댓말은 예의이고 거리이고 안전거리입니다. 하지만 안전거리는 속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거리는 좁아집니다. 감정의 속도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을까요? 누가 먼저 가속 페달을 더 밟을까요? 그 선택이 이들의 남은 장면을 바꿉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관계는 오늘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번 흔들린 감정은 다시 굳어도 결이 남습니다. 도면 위에 지운 선이 미세하게 남듯 말 위에 남은 온도가 다음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지금부터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사건이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흔드는 건 늘 사소한 디테일입니다. 말의 높낮이, 문장의 길이, 답장의 텀, 눈길이 머무는 1초의 연장. 지은호와 이지혁 사이에서도 이미 그 사소함이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선처럼 보이는 존댓말, 그 곧은 선의 가장자리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감지됩니다. 그 흔들림을 알아채는 사람은 보통 두 사람뿐이고 둘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모르는 척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모를 수 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입니다. 지은호는 스스로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결정엔 이유가 있습니다. 일은 감정보다 오래가야 한다는 믿음, 감정은 일을 잠식한다는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중심을 잃으면 주변의 파도가 밀려든다는 두려움. 그래서 그는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선을 그으며 자신을 지켜냅니다. 업무니까요. 그 말은 그를 지키는 방패이자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주문입니다. 문제는 주문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주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금지에 약하고 금지된 생각은 더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진 건 흔들림입니다. 이지혁은 반대로 조심스러움으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조심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선 늘 계산과 고백이 싸웁니다. 오늘은 계산이 이겨야 하는 날이지만 의외로 고백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고백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의 빈도, 질문의 방향, 질문의 깊이가 이미 고백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라는 말은 상태 보고가 아니라 마음의 보고입니다. 그는 의식합니다. 이 말이 필요 이상으로 자주 나간다는 것을.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이미 감정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파편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영날을 향한 끝없는 집착은 방향을 바꾸어 이 동업관계의 틈으로 미세하게 스며듭니다. 스토커의 발자국은 영나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살아가는 모두의 신경에 동시에 각인됩니다. 집착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은 판단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불안정한 판단은 결국 말의 톤을 바꿉니다. 말의 톤이 바뀌면 관계의 공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바뀐 회의실에서 합리와 객관을 꺼내 든들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일이 아니라 서로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균열을 감지하십니까? 큰 소리의 다툼에서? 아니면 아주 작은 침묵에서? 관계의 균열은 대부분 침묵에서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것,
말할 수 없으므로 남은 것, 말했어야 했는데 말하지 않은 것. 침묵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억눌린 설명, 미뤄둔 해명, 끝내 삼킨 감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길어지는 관계는 결국 더 무겁고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예의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은 경고의 이름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예의가 경고가 되는 순간 동업은 위기로 정의됩니다. 지은호가 선을 긋는 방식은 명료합니다. 지금 논의하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정확합니다. 범위를 관리하는 사람은 프로젝트를 살립니다. 그러나 범위를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스며드는 감정의 범위를 관리하려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감정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감정은 무의식으로 내려가고 무의식으로 내려간 감정은 상황 판단의 기초를 흔듭니다. 그래서 그는 더 철저해질수록 더 흔들립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단단함은 흔들림을 숨기는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오래된 방식은 때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 지역이 선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할수록 그의 말끝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길어집니다. 부드러움은 친절처럼 보이지만 친절이 빈번해지면 이유를 의심받습니다. 그는 의심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친절을 줄여야 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친절을 늘립니다. 줄이고 늘리는 그 들숨과 날숨이 이미 관계의 리듬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리듬을 사람들은 기류라고 부릅니다. 기류가 바뀌면 같은 말을 해도 다른 의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가 동의인지 단념인지 체념인지 혹은 배려인지 단어는 같아도 오늘의 기류가 의미를 바꿉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걸 모르는 척할 때 관계는 잠깐 안정됩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안정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정지는 흐름을 멈추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흐름이 멈춘 자리로 시간은 계속 밀려오고 결국 막힌 곳부터 터집니다. 그러면 터진 건 감정일까요? 일일까요? 대개는 감정이 먼저 터지지만 결과로 기록되는 것은 일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착각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동업의 위기는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정의 인정? 선의 재설정? 일시적 거리두기? 혹은 더 깊은 몰입? 모든 선택은 비용이 있습니다. 인정에는 용기의 비용이, 선에는 오해의 비용이, 거리두기에는 신뢰의 비용이, 몰입에는 상처의 비용이 붙습니다. 비용이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선택은 어떤 비용을 감수할까요? 감수의 크기가 곧 관계의 방향을 정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수할지 결정하지 않으면 관계가 알아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청구서는 늘 갑자기 도착합니다. 이제 작은 징후들이 충분히 쌓였습니다. 균열은 징후의 총합이고 징후의 총합은 곧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넘지 않겠다던 선을 누가, 어떻게, 왜 넘는지. 선을 넘는 사람만 책임을 질까요? 아니면 선을 그어둔 사람도 책임이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선을 넘는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을 넘는 건 발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발은 뒤늦게 따라옵니다. 마음이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넘어간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절대 단 하나가 아닙니다. 작은 걱정의 반복, 미세한 오해의 축적, 외부의 파편이 만든 잔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하지 못한 것들의 무게. 이 네 가지가 겹치면 마음은 선을 건드리고 건드려진 선은 지나치지 않기를 더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더 또렷해집니다. 또렷함은 사실관계에 강합니다. 일정, 책임, 역할, 경계, 모든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쓸데없는 추정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차단이 늘어날수록 그 사이에 생기는 빈 공간 역시 커집니다. 그 빈 공간을 사람은 사유로 채웁니다. 사유는 감정의 언어로 흘러갑니다. 왜 저 말을 지금 했을까? 왜 그 표정을 지금 보였을까? 왜 이 타이밍에 저 질문이 나올까? 설명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요구받는 쪽은 피로해집니다. 피로한 마음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방어는 다시 오해를 부릅니다. 순환입니다. 이 지역은 그 순환을 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정직해지고 싶어 합니다. 정직은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타이밍이 어긋나면 폭로가 됩니다. 폭로는 관계를 맑게도 하지만 동시에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는 정직해지는 대신 성실해지려 합니다. 성실은 정직보다 안전합니다. 정직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성실은 진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때로 칼날이 되고 진심을 지키는 일은 때로 방패가 됩니다. 그는 방패를 택합니다. 그런데 방패를 든 사람은 자주 한 손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그 손으로 그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일일까요? 사람일까요? 그는 아직 결정을 미룹니다. 미뤄진 결정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선택의 지연은 선택의 신호입니다. 외부의 영향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집착의 그림자는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과 불안, 보호와 통제, 관심과 간섭의 경계는 흐릿합니다. 흐릿한 경계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단순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한 행동은 오해를 불러오고 오해는 반응을 불러옵니다. 반응은 보통 말보다 빠릅니다. 빠른 반응은 종종 후회를 낳습니다. 후회는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침묵은 다시 무게를 키웁니다. 이 고리를 끊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 고리는 계속 돕니다. 돕는 동안 관계의 바닥은 조금씩 마모됩니다. 마모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발바닥이 뜨겁다고 느낄 때가 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은 눈앞의 균열이 커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말의 속도를 줄이시겠습니까? 판단의 속도를 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정의 속도를 줄이시겠습니까? 말과 판단은 조절이 가능하지만 감정은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정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단 하나,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속도를 늦추고 부정을 속도를 높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판단을 멈추는 용기가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는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인정은 약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명확해야 방향이 바로 섭니다. 방향이 바로 서야 동업이 갑니다. 동업이 가야 감정이 버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지은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멀리합니다. 멀리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역사를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멀어진다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 가까워졌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 해결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닙니다. 해결의 반대말은 회피입니다. 회피는 결과를 늦추지만 대가를 줄이지 않습니다. 대가를 줄이는 방법은 오직 하나,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짧아야 하고 단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함은 때로 상처를 내지만 상처 없는 치유는 없습니다. 이 진실 앞에서 그는 어떤 말을 고를까요? 이지혁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기 위해선 사람이 잘 버텨야 한다는 것을 그는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질문은 오늘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 여러 번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말로 묻습니다. 반복은 진심의 형식입니다. 형식이 쌓이면 사람들이 비로소 내용을 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질문은 질문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마음의 자리에 함께 앉자는 초대. 초대는 공손해야 하고 과하지 않아야 하며 철회 가능해야 합니다. 그는 공손함을 지키고 과함을 피하고 철회할 수 있는 거리를 둡니다. 그 거리에서 관계는 조금씩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관계는 버팁니다. 버티는 관계는 어느 날 한 걸음 나아갑니다. 선은 결국 발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마음이 넘어갑니다. 마음이 넘어가는 순간은 서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감지는 대개 본인에게 가장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먼저 합니다. 주변의 시선은 때로 불편하지만 동시에 거울입니다. 거울을 피하면 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표정을 보지 않으면 마음을 모릅니다. 마음을 모르면 선택을 미룹니다. 그리고 미뤄진 선택은 관계의 속도를 스스로 높입니다. 속도가 높아진 곳에서 선은 얇아집니다. 얇아진 선은 결국 사라집니다. 관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망설임의 길이 있습니다. 망설임이 지나치면 관계는 기회를 잃습니다. 기회를 잃으면 동업은 명분만 남습니다. 명분은 견고하지만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어 있지 않은 견고함을 원합니다. 그 견고함은 감정의 인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정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릴까요? 아니면 다시 잠길까요? 선택은 가까워졌고 시간은 짧아졌습니다. 다음 막은 그 선택의 첫 문장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관계의 균열은 폭발 직전에 가장 고요합니다. 말이 줄고 눈빛은 길어지고 호흡은 짧아집니다. 지은호와 이지혁 사이에도 지금 그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고요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조입니다. 전조는 누구보다 당사자가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전조를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아직도 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업무입니다. 이 말은 수십 번 반복했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립니다. 오늘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떨림이 있습니다. 떨림은 긴장일 수도 있고 억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떨림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들린 떨림은 다시는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리의 내용보다 소리의 질감을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의 떨림은 내일의 불신이 되고 모레의 균열이 되고 결국은 파국의 첫 문장이 됩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움은 어느 순간 집착처럼 보입니다. 집착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부담을 줍니다. 부담은 곧 방어를 낳습니다. 방어는 다시 오해를 불러옵니다. 이 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솔직해져야 하지만 솔직함은 또 다른 폭발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고 대신 바라봅니다. 바라봄은 대화의 한 형식이지만 침묵으로 포장된 시선은 결국 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이 쌓이면 관계는 무겁습니다. 무거운 관계는 언젠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파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서류는 많아지고 결정은 미뤄지고 단어는 신중해집니다. 신중은 때로 신뢰를 주지만 때로는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왜 확실히 말하지 않을까? 그 질문이 쌓이는 순간 동업은 더 이상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감정의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의 게임은 누구도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를 위해 감정을 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정을 인정해 이를 바꾸시겠습니까? 덮음은 잠깐의 평화를 주지만 결국 더 큰 균열을 준비합니다. 인정은 순간의 불편을 주지만 오히려 더 단단한 토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서 망설이는 시간조차 관계를 흔듭니다. 흔들림은 점점 더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모든 균열은 결국 드러납니다. 감춰진다는 것은 늦춰질 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그 드러남이 시작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가 관계를 바꾸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선을 강조합니다. 우리 일만 합시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선언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립니다. 부탁은 힘이 없습니다. 부탁은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그가 내뱉은 단호한 목소리가 이제는 동업자를 설득해야 하는 사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신호입니다. 이지혁은 그 부탁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엔 복잡한 그림자가 스칩니다. 그림자는 감정이 있다는 뜻이고 감정은 언제든 행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존댓말을 씁니다. 하지만 존댓말이 존중이 아니라 거리두기의 다른 이름으로 들리는 순간 그 거리감은 새로운 오해를 낳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멀리 설까? 정말 업무 때문일까? 아니면 나 때문일까? 이 질문이 스스로에게 번지면 관계는 더 이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스며든 불안은 기름을 붓습니다. 업무의 언어로 싸우는 두 사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감정의 언어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을 보십니까?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관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린 관계는 언제나 선택을 요구합니다. 지은호와 이지혁,
두 사람의 동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 동업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돈과 계약일까요? 아니면 신뢰와 감정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서류의 갈등이 아니라 마음의 갈등이었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존댓말로 버티던 두 사람, 이제 그 존댓말조차 균열의 흔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흔들림은 멈추지 않고 선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결국 두 사람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람이 끝까지 동업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흔들림이 결국 파국을 불러온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동업의 가장 큰 적은 돈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바로 그 감정의 시작이었습니다.